인생의 해질녘, 붉게 물든 노을처럼 뜨겁고 찬란한 사랑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기 황혼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서로를 만난 두 사람, 성호 씨와 선영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성호 씨는 서울에 홀로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빈집에서 적막함과 씨름하며 지냈지요. 그와 달리 이선영 씨는 부산에서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수십 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이선영이라는 이름으로 삶을 잃고 왔습니다. 성호 씨와 선영 씨는 우연히 참여한 명소를 따라 떠나는 인문학 기행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경주 불국사 회랑을 거닐다 마주친 그들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습니다. 삶의 굴곡을 지나온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와 고독,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긴 여행 시간 동안 나누는 대화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파란만장한 이야기, 자녀를 키우며 느꼈던 기쁨과 해안, 그리고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소소한 일상까지.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거리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여행이 끝날 무렵 성호 씨는 용기를 내어 선영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 씨 혹시 저와 다시 한번 인연을 이어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선영 씨의 얼굴에도 미묘한 설렘이 번졌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젊은이들처럼 설렘 가득한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를 묻는 메시지, 밤늦도록 이어지는 영상통화는 그들의 일상이자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번갈아가며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기차와 버스는 더 이상 피로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여행길이었죠. 그러나 황혼의 장거리 연애에는 젊은 시절의 연애와는 다른 깊은 고민들이 그림자처럼 따라왔습니다. 성호 씨는 선영 씨가 홀로 아플 때,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장 옆에 있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늘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최고인데 혼자 있을 선영 씨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내가 옆에서 보살펴 줄 수 없으니.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책임감과 안쓰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영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서 홀로 지내는 성호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늘 노심초사였습니다. 한 번은 성호 씨가 심한 독감에 걸려 며칠간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선영 씨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동이 트자마자 부산역으로 달려가 서울행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3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성호 씨는 이미 그의 아들 내외의 보살핌으로 어느 정도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선영 씨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과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옆에 없으니 그의 곁은 역시 가족의 몫이구나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지요. 경제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 마이너스 부산 왕복 교통비, 숙박비, 데이트 비용까지 두 사람이 오가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만만치 않은 지출이 발생했습니다. 성호 씨는 연금을 받고 있었고 선영 씨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젊은이들처럼 무턱대고 낭만만을 줬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의 시선도 부담이었습니다. 성호 씨의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행복을 응원하는 듯 했지만 성호 씨가 선영 씨를 만나러 가는 횟수가 잦아지고 들뜨는 모습을 보며 은근히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그러지 마시고 좀 쉬세요. 그 나이에 장거리 연애가 쉬운 줄 아세요? 몸 축나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성호 씨는 그 속에 숨겨진 불필요한 소비나 번거로움에 대한 우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영 씨의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혹시 저 남자분 돈 보고 만나는 건 아니죠? 엄마가 이혼하고 혼자 고생해서 키웠는데 노년에 다른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
딸의 날선 경고는 선영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온전히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은 일임을 깨달았지요. 세상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쩌다 동네 지인들에게 둘의 관계를 밝히면 그 나이에 뭘 그렇게 뜨겁게 연애를 해? 그냥 친구처럼 지내지. 라거나 자식들은 다 컸는데 괜히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혼수들이 뒤따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는 당당한 설렘이었지만 황혼의 연애는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럽고 때로는 죄책감마저 동반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 씨와 선영 씨는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관계가 주는 행복이 모든 고민과 불안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선영 씨를 만나고 나서 인생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던 그가 선영 씨가 보내준 반찬들로 냉장고를 채우고 며칠 밤낮 선영 씨와 나눌 이야기들을 메모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선영 씨 또한 성호 씨 덕분에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설렘과 아름다움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늘 편한 옷차림에 무심하게 지냈지만 성호 씨와 만나러 갈 때면 새로 산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을 했습니다. 나 아직 젊네. 이 나이에도 사랑받고 예뻐질 수 있구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난 세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때로는 한 편의 시를 읊어주고 때로는 지나간 명화를 함께 감상하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 번은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서 나란히 앉아 먼 수평선을 바라보던 선영 씨가 성호 씨,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세상에 감사해요. 라며 촉촉한 눈빛으로 성호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호 씨는 따뜻하게 그녀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영 씨, 내가 더 감사해요. 선영 씨 덕분에 내 삶이 다시 빛을 찾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단순한 사랑을 넘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동반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거리라는 물리적인 제약은 때때로 둘을 힘들게 했지만 오히려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한 작은 선물과 손수 쓴 편지를 주고받았고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상대방의 안녕과 건강을 빌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더욱 크게 느끼고 다시 만났을 때 그만큼 더 큰 기쁨과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정신적 교감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의 불같던 사랑과는 다른 차분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이 장거리는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하는 성숙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성호 씨와 선영 씨는 이 특별한 사랑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현재의 행복에 감사하며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에 가슴이 저리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한숨을 내쉬기도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거리의 벽을 허물고 이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설렘 반 걱정 반으로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황혼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거리를 초월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성호 씨와 선영 씨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설렘으로 가득 찬 순례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축제였습니다. 성호 씨는 매번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며 선영 씨를 웃게 했고 선영 씨는 직접 만든 작은 소품이나 따뜻한 손글씨 편지로 성호 씨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애정은 그 어떤 현실의 장벽보다 굳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깊어질수록
잔잔했던 가족들 간의 수면 위로 미묘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호 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연애를 단순한 노년의 취미 생활로 치부할 수 없게 되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은 성호 씨에게 찾아와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과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나이에 기차 타고 비행기 타시고 솔직히 두 분 모두 연금 받으시는 형편에 그렇게 돈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저희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아버지의 행복보다는 노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자신들의 안정적인 삶이 방해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아들의 계산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아들들에게 짐이 될까 바라는 아들의 말에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에 있는 선영 씨의 딸도 엄마의 연애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혹시 저 남자분 저희 엄마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닐까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순진하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이혼하고 저 하나 키우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함부로 어떤 사람한테도 기댈 생각 말아요. 괜히 재산이나 노리고 접근하는 거면 어쩌려고요. 딸은 과거 어머니가 겪었던 아픔을 방패 삼아 성호 씨를 향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딸의 날선 경계심이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살면서 잊고 지냈던 설렘과 열정을 다시 찾았건만 자식들은 그녀의 행복을 위험한 모험으로만 여기는 듯했습니다. 딸의 매서운 시선과 걱정은 선영 씨의 마음을 때때로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 앞에서 딸이 아닌 여자 이성용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성호 씨가 서울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쓰러진 것입니다. 마침 아들이 방문했다가 그를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경색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당분간 거동이 불편할 것이라는 의료진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선영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서울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성호 씨 아들의 냉랭한 연락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위독하세요. 괜히 오셔서 신경 쓰이게 하지 마세요. 간병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선영 씨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함께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들의 가족에게는 이토록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인가? 하지만 선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호 씨의 아들이 병원 문을 걸어 잠가도 며칠 동안 병원 로비에서 밤을 새워 기다렸습니다. 끝내 아들을 만날 수 없자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성호 씨의 병실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호 씨 아들의 아내 정며느리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상과 달리 차분한 태도로 선영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님 걱정돼서 오신 거죠? 아들이 아버님의 연애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굴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뜻밖의 따뜻한 말에 선영 씨는 그동안 억눌렀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의 이해와 공감은 선영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완고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선영 씨가 잠시나마 성호 씨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선영 씨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숨을 쉬는 성호 씨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선영 씨를 알아보는 듯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선영 씨.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선영 씨는 그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성호 씨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당신은 꼭 일어날 거예요. 그녀는 성호 씨의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병실로 찾아와 선영 씨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고 남편과 시아버지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외롭게 지내던 시아버지의 재혼을 내심 바랐지만 동시에 새로운 사람이 시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을 두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컸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솔직한 대화는 선영 씨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가 단순히 불효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노년의 부모가 겪을지도 모를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해와 불신은 깊은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선영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성호 씨의 돈이나 유산에는 한치의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남은 생을 성호 씨와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고부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는 선영 씨의 간병과 며느리의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장거리 연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낀 성호 씨는 퇴원 후 선영 씨에게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선영 씨, 이젠 더 이상 당신을 멀리 두고 싶지 않아요.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고 고생하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한 곳에 모여 사는 건 어떨까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요. 성호 씨의 눈빛은 강한 열정과 함께 깊은 불안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해졌기에 언제든 함께할 수 있는 삶을 갈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 자식들의 반대, 그리고 남은 노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서로의 깊은 사랑을 확인했으며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황혼 커플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은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포용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 내려가기로 결심한 성호 씨와 선영 씨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갈등과 오해 속에서 피어난 이해와 용서,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불씨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성호 씨의 제안은 선영 씨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씨를 지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함께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벅찬 설렘 뒤에는 깊은 고민과 불안이 뒤따랐습니다. 부산에 자리 잡은 자신의 삶, 오랫동안 잃고 온 공방,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혈육인 딸의 시선까지 쉬이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성호 씨, 나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네요. 선영 씨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녀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선영 씨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알아요, 선영 씨.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걸요.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아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그 산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선영 씨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밤늦도록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과 부산 중 어디에 틀을 잡을 것인가,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보다 자식들의 동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까지. 황혼의 로맨스는 이제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디에 정착할지는 시간을 두고 차차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은 서로의 도시를 한 달씩 번갈아가며 지내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장거리 연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가족들에게는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성호 씨가 서울로 돌아와 아들 내외에게 이 결정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아들은 예상대로 경악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장 아버지는 편찮으셨잖아요. 이제 겨우 퇴원하셨는데 다시 장거리 이동을 하시겠다니요? 그리고 갑자기 부산에 가서 사시겠다니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하고는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보다도 자신의 삶에 찾아올 변화, 즉 아버지를 돌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책임감, 그리고 상속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힌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성호 씨의 며느리는 한때 선영 씨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던 사람이었지만 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는 남편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난처한 표정으로 성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저희도 계획이 다 있는데. 며느리의 말은 성호 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이해해 주는 듯했던 며느리마저 등 돌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성호 씨는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반대 앞에서 큰 외로움과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내 행복이 이토록 큰 죄가 되는가?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선영 씨 또한 딸에게 비슷한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엄마, 말도 안 돼. 그 남자 만나러 부산을 떠나겠다고요? 그럼 나는? 공방은? 엄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남자를 쫓아 서울로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 남자한테 속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세상 물정 모르는 엄마가 얼마나 쉽게 당하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딸의 분노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선영 씨의 딸은 어머니의 결정이 자신을 버리는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듯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딸을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했던 어머니가 이제 와서 자신의 행복만을 좇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딸의 마음속에는 성호 씨에 대한 강한 불신과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노후와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남자라는 낙인이 이미 찍혀있는 듯했습니다. 선영 씨는 딸의 격한 반응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딸아, 엄마는 내게 단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주려고 노력했어. 내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너를 키웠어. 이제 와서 내 행복마저 죄가 된단 말이니? 그녀의 눈에는 서러운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모녀 사이의 깊은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엄마가 오직 자신만의 곁에 있기를 바라는 이기심과 세상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여 복잡한 감정을 표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들의 반대는 성호 씨와 선영 씨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주변의 날선 시선과 가족들의 반발은 이들을 지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사랑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좇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밤잠을 설쳐가며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넸지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선영 씨는 우연히 성호 씨 며느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선영 씨에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초기 자궁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아직 말 못했어요. 아버님도 편찮으신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무섭고 외롭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고백은 선영 씨에게 큰 충격과 동시에 묘한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솔직한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가 괜찮아. 혼자 힘들어하지 말아요. 내가 곁에 있어 줄게요. 선영 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픈 며느리의 곁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성호 씨의 아들은 선영 씨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지만 선영 씨가 며느리의 병실에서 밤낮 없이 간호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는 선영 씨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서 미움과 불신이 조금씩 이해와 용서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부산에 혼자 남은 선영 씨의 딸은 어머니의 부재를 통해 비로소 엄마의 빈자리를 절감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따뜻한 불빛 하나 없는 집에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그녀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울에서 아픈 며느리를 간호하고 있을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엄마의 넓은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호 씨와 선영 씨의 사랑은 이제 가족 간의 깊은 갈등과 오해 속에서 용서와 포용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아픔과 선영 씨의 헌신적인 사랑은 두 가족 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싹 틔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자식들의 깊은 오해를 풀고 행복한 노년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가족의 의미와 인간관계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의 헌신은 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선영 씨의 극진한 간호 덕분에 빠르게 기력을 회복해갔습니다.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고 식사 때마다 죽을 떠먹여주며 한밤중에도 작은 신음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챙기는 선영 씨의 모습은 며느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쪽잠을 자면서도 며느리를 살피는 그녀의 넘비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선영 씨의 존재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성호 씨의 아들은 선영 씨를 향한 불신과 경계심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서 어머니처럼 며느리를 간호하는 선영 씨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미안함과 후회, 그리고 존경심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오해와 편견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인연을 멀리하려 했는지 깨달았던 것이지요. 며느리가 태원 수속을 밟던 날, 성호 씨의 아들은 조용히 선영 씨를 불러냈습니다. 선영 씨 아니 이모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희 엄마는 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엄마의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저희 아버지 돈 노리고 접근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모님 같은 분이라면 아버지의 남은 여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선영 씨의 지난 세월의 아픔과 며느리를 간호하며 쌓였던 피로를 한순간에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선영 씨는 아들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괜찮아요, 아가. 어른들의 사랑이 쉬운 게 아니죠.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비로소 두 사람은 며느리의 병실 문턱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산에 홀로 남겨진 선영 씨의 딸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공방이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는 비보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그녀의 열정과 재산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망과 망연자실함에 휩싸여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때 놀랍게도 성호 씨의 아들이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선영 씨의 딸은 서울로 간 어머니 대신 연락을 받은 성호 씨의 아들이 자신의 가게로 찾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호 씨 아들은 재난 현장을 확인한 후 선영 씨의 딸에게 침착하게 조언했습니다. 선영 씨 어머니께서 저희 며느리를 보살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일은 저희가 마땅히 도와드려야 할 일입니다. 우선 재난 피해 복구팀을 부르고 보험 처리도 제가 아는 분이 있으니 맡겨주세요. 당장은 공방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시고 어머님은 너무 걱정 마시라고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과거의 냉정하고 계산적이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돕고 싶어 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 앞에서 성영 씨의 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향한 성호 씨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성호 씨와 어머니의 사랑이 단순한 노년의 일탈이 아닌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상생하는 진정한 관계라는 것을요. 자신을 홀로 키우며 희생했던 어머니의 삶을 존경하면서도 정작 어머니의 행복을 받아들이는 데는 인색했던 자신의 이기심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살아왔듯 이제는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을 때라는 것을요. 성호 씨는 며느리의 완쾌 소식과 성영 씨의 헌신적인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병석에서 벗어나자마자 성영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설렘을 넘어 가족의 이해와 축복 속에서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장거리 연애는 이제 막을 내리고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계획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터전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성영 씨는 재건해야 할 공방과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는 부산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호 씨 역시 오랫동안 살아온 서울의 집과 친구들을 뒤로하고 낯선 도시에서 정착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번에도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이해로 가득했습니다. 성호 씨는 성영 씨의 꿈과 열정이 담긴 공방을 소중히 여겼고, 성영 씨는 성호 씨가 쌓아온 추억과 인연들을 존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중간 지점에 자연이 어우러진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두 도시 모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각자의 자녀들이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꿈꿨습니다. 성호 씨는 그곳에서 조용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성영 씨는 작은 규모의 공방을 다시 열어 작품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양가의 자식들은 처음에는 또다시 당황했지만 이제는 성호 씨와 성영 씨의 사랑이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자신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새로운 삶을 통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자신들까지 아우르는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보며 자녀들 역시 한 걸음 더 성숙해진 것입니다. 특히 성영 씨의 공방 화제 이후 성호 씨 아들의 진심 어린 도움은 양가 자식들 사이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오래된 오해와 불신을 녹여내며 궁극적으로 가족의 의미를 확장하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성호 씨와 성영 씨의 사랑은 각자의 삶을 재건하고 나아가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로 모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노년에도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하고 치유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함께 써내려갈 그들의 인생 이막은 어떤 그림으로 채워질까요? 장거리 연애의 고민과 갈등을 넘어선 그들의 황혼. 로맨스는 이제 모두의 축복 속에서 뜨겁게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와 성영 씨는 자녀들의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물색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서울과 부산의 중간 지점, 푸른 산과 맑은 강이 어우러진 작은 전원 마을이었습니다. 고즈넉한 풍경 속에 자리 잡은 작은 한옥은 오랜 시간 고독했던 두 사람의 마음에 안식과 기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볕 잘 드는 마루와 아담한 텃밭은 앞으로 펼쳐질 두 사람의 새 삶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양가의 자녀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성호 씨의 아들은 손수 이삿짐을 나르고 가구를 조립하며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의 아내 며느리는 따뜻한 집밥을 준비해 식탁을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선영 씨의 딸은 어머니의 공방 물품들을 세심하게 정리하며 새롭게 꾸며질 어머니의 작업 공간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부모님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며 점차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정리 후 모두가 마루에 둘러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성호 씨는 허무한 얼굴로 이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이 늙은이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구나. 선영 씨 또한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비로소 완전한 가족의 형태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삶은 매일이 새로운 선물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선영 씨는 창가에 앉아 동이 트는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며 때로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어설프게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공방이 전소된 후 좌절했던 선영 씨는 마을 어귀에 작은 새 공방을 열었습니다. 성호 씨는 그녀의 첫 손님이자 가장 열렬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공방에 들러 선영 씨의 작품을 감상하고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다시 흙을 만지고 유약을 바르는 일에 몰두하며 예술가로서의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빚어진 도자기들은 투박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전했고 곧 마을 주민들과 이웃 도시의 방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명물이 되었습니다. 성호 씨 또한 선영 씨를 만나면서 잊고 지냈던 자신의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잠시 배웠던 수묵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붓을 쥐고 여백의 미를 찾아가는 그의 모습에서 선영 씨는 깊은 내면의 평화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에는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하거나 인근의 작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말이면 양가 자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거나 텃밭에서 직접 캔 채소로 요리를 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은 더 이상 적막한 빈집이 아닌 생기로 가득 찬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은 비로소 성호 씨와 선영 씨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성호 씨의 아들은 선영 씨의 딸이 공방을 재건하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왔고 선영 씨의 딸은 성호 씨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 보내주며 두 분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습니다. 양가 자녀들은 더 이상 상대방을 아버지의 애인, 어머니의 애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선영 씨는 이모님이자 정신적인 어머니였고 성호 씨는 정한 아저씨이자 현명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두 가정을 하나로 묶는 단단한 매개체가 되어 기존의 혈연 관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 씨와 선영 씨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호 씨 정말 꿈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선영 씨가 성호 씨의 어깨에 기대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성호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영 씨, 이게 바로 삶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은 날 겪었던 모든 시련과 아픔은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는지도 모르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역 방송국에 소개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시니어 부부들이 그들의 사랑을 보며 용기를 얻고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년의 사랑이 젊은 시절의 그것과는 다른 깊이와 지혜를 품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열정은 젊음의 전 유물이 아니며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편견을 뛰어넘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가족들의 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장거리 연애에서 시작되어 온갖 갈등과 오해, 불신과 미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뜨거운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로 맺어진 성호 씨와 선영 씨의 황혼 로맨스. 그들의 이야기는 잿빛으로 변해가는 줄 알았던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을 넘어선 이해와 사랑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맞이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아름다운 그림처럼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잔잔한 감동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는 영원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시니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